문제 달인 신의 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1년도 2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내담자의 흥미사전 기법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흥미사전 기법은 흥미평가 기법이 있고요.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카드 분류법, 작업경험 분석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흔히 3개 쓰는 것만 나오니까 흥직직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흥미사전 기법은 이런 일반 흥미사전 기법 말고 슈퍼의 흥미사전 기법도 있어요. 슈퍼의 흥미사전 기법은 표현된 흥미, 그리고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해서 표조조로 외우기도 해요. 흥미평가 기법은 종이에 쓰여진 알파벳에 따라 흥미거리를 기입하게 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기법이다. 직업선호도 검사는 홀랜드의 흥미 유형과 연관지어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한다. 직업카드 분류법은 직업선택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직업카드를 선호군, 혐오군, 미결정 중성군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작업경험 분석은 내담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작업들을 분석하여 직업 관련 선호도를 찾아내는 기법이다. 그래서 흥직직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2번 심리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회차 시험에도 출제됐던 것이에요. 개인차가 있고요. 그리고 문항수가 있죠. 문항 반응수, 검사 유형, 신뢰도 추정 방법 이렇게 5가지 쓰고요. 키워드만 쓰지 마시고 키워드에 달린 설명까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개인차는 검사 대상의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 개수도 커진다.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는 어느 정도 높아지나 문항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신뢰도가 정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아니다. 문항 반응수는 적정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는다. 검사 유형 속도 검사 경우에 있어서 전후 절반법으로 신뢰도를 추정하게 되면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낮아진다. 신뢰도 추정 방법 서로 다른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른 신뢰도 개수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계문문검신 3번 표준화된 심리검사에는 집단 내 규준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 내 규준의 3가지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오. 집단 내 규준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백분위 점수, 그리고 표준 점수, 표준 등급. 백분위 점수는 표준화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표준 점수,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표시한 것이다. 표준 등급, 원점수를 1에서 9까지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마다 일정한 점수나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백표표. 4번 한국표준직업분리에서 직무 유사성의 판단 기준 4가지를 쓰시오. 직무 수행자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있고 기능이 있으며 직무 수행자가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지식, 경험, 기능,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직무 유사성의 판단 기준 4가지요. 직무 수행자에게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 직무 수행자가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서 직영 기입 이렇게 많이들 외우고 있어요. 5번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를 4가지 쓰시오. 최저임금제 기대 효과는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은 이렇게 외웠죠. 손오공은 어디 살까요? 해서 경기산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소득 분배가 개선되고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며 공정 경쟁이 확보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시킬 수 있고 산업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 6개니까 6개까지 외워두시면 되고요. 보통 5개 정도 나와요. 만약을 위해서 7번째도 있어요. 복지국가의 실현도 있으니까 손오공, 경기산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6번에 적응행동 증진 기법에 대해 3가지 방법. 적응행동 증진 기법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학습 촉진 기법이에요. 적응행동 증진 기법이라고 나오니까 못 쓰신 분이 많아요. 이 학습 촉진 기법으로 많이 외워놔서 적응행동 증진 기법은 학습 촉진 기법이다. 말 그대로 불안 감소 기법이라는 것은 부적응 행동 감소 기법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학습 촉진 기법은 강변, 사행상 이렇게 5가지 해뒀었죠. 강화는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킨다.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킨다. 2번째 변별학습, 자신의 직업 결정 능력 등을 검사 도구로 사용하여 변별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내담자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다. 4번째 행동 조성, 행동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단계마다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한다. 상표 제도, 토큰 경제라고도 하는데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다. 적응 행동은 증진 기법, 학습 촉진 기법이라고도 한다. 강변 사행상. 7번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의 기본 개념으로서 A, B, C, D, E, F 모델의 의미를 쓰시어 홀랜드의 성격 6가지 성격 유형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인지적 정서적 상담의 기본 개념인 A, B, C, D, E, F의 모델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A는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해서 선행 사건이에요. 내담자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고, B는 빌리프예요. 비합리적 신념 체계라는 것이에요. 선행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체계이다. 뭐 실직을 당했다. 취업이 안 된다 계속. 그러면 그런 사건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참 쓸모없이 태어난 놈인가 봐. 뭐 이런 비합리적 신념 체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컨시퀀스죠. 결과적으로 이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정서적 행동적 결과죠. 뭐 자살을 뭐 한다든지 하여튼 안 좋은 그런 결과요. D는 디스퓨트예요. 논박이에요. 합리적 비합리적 신념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에요. 효과 이펙트예요. 논박으로 인해서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F는 feeling이에요. 감정. 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감정이다. 8번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필수적 개념인 불안의 3가지 유형. 불안의 3가지 유형, 현실적 불안이 있고요. 신경증적 불안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 불안, 이렇게 3개가 있어요. 현실적 불안은 말 그대로요. 현실에서 실제적 위험을 지각함으로써 느끼는 불안이고요. 신경증적 불안은 이 자아와 원초와 간의 갈등이에요. 원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아가 원초아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안이다. 도덕적 불안,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에서 생기는 것으로 본질적인 자기 양심에 대한 불안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신도의 현신도, 불안의 유형 현신도. 9번 투사적 검사와 비교하여 객관적 검사가 가지는 장점을 3가지 쓰시오. 우리가 투사적 검사라고 한다면 우리 직상사에서 흔히 2차 시험, 이 주관식 서술형 투사적 검사라 볼 수 있고, 객관적 검사는 1차 필기, 사지선다 이런 거 대표적인 객관적 검사예요. 이런 객관적 검사가 가지는 장점 뭐 엄청나게 많겠죠. 보통 5개 정도 쓰는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검사의 실시가 간편하겠죠.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어져요. 채점할 때도 그냥 딱 맞춰서 그냥 하면 되니까요.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고요. 검사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어요. 부적합한 응답을 최소화할 수 있죠. 주관식으로 쓰면 사람마다 각자 다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채점하기도 어렵고 시간과 노력도 엄청 많이 들고요. 부적합한 응답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맛이에요. 6번 비용적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이에요.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을 5가지 쓰시오. 흥미 사정의 목적이에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은 흥미 사정의 기법이어서요. 흥직직이나 표 조조는 흥미 사정 기법이고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은요.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 구별하기, 자기 인식 발전시키기, 직업 탐색 조정하기, 직업 대한 규명하기, 그리고 직업상, 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 이렇게 해서 5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나왔죠. 흥미 사정의 목적이에요.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 구별하기, 자기 인식 발전시키기, 직업 탐색 추정하기, 직업 대한 규명하기, 직업 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 요 세 개가 다 직직지로 돼 있으니까 어렵기 때문에 하나는 이렇게 조정하기, 직업 탐색 조정하기로 이렇게 해놨고 빼놨고요. 나머지 2개는 이게 규명하기로 이렇게 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직직 3개가 동일 의미 중복이 되니까 그것을 구별 잘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여자 직직직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죠. 노만이 제안한 성격 5요인이에요. 성격 5요인. 빅5의 구성 요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이 성격 5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1차에서도 여러 차례 한 바 있었었는데요. 외향성이죠. 외향성, 그리고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이에요.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래서 외호, 성정경, 외향성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요.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로 측정한다. 호감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를 측정한다. 성실성, 사회적 규범이나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측정한다.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정도를 측정한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세계에 대한 관심 및 호기심, 다양한 경험에 대한 포용력 정도를 측정한다. 외호 성정경, 성격 5요인의 구성 요인이에요.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우리가 역시 1차에서 많이 외웠던 것인데 4, 5자 암기법이죠. 가정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가의 전분 정은의 변변. 그래서 이렇게 가정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그리고 저항감 재인식하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가의 전분 정은의 반변. 이렇게 하면 요 명칭을 딱 알고 있으면 그냥 주관식 5점짜리 또는 6점짜리 그냥 맞추는 거예요. 가의 전분 정은의 반변 6점짜리로 딱 나왔네요.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의 유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우리 이 수요 부족 실업하면 경기적 실업 들 수 있고요.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3개는요. 마찰적, 구조적, 그리고 계절적 실업 요 3가지 쓰고 설명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찰적 실업은요. 신규 또는 전직자가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직업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며 자발적 실업이에요. 스스로 하는 자발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나 또는 지역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며 비자발적이고 장기적인 실업이에요. 계절적 실업, 기후나 계절의 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가
노동 수요의 변화가 심한 품원에서 발생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며 일시적 실업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14번 다음은 한국 직업사전의 작업 강도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지금 A번에 보면 아주 가벼운 작업이에요. 아주 가벼운 작업은 최고 몇 킬로 그램의 물건을 들어 올리느냐 이렇게 했는데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때때로 장부나 대장 소도구 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고요. 보통 작업은요.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힘든 작업은 최고 40kg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20kg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 강도 외우는 거 이렇게 했었어요. 아주 가벼운 작업. 이건 뭐 그냥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무거운 물건이라도 최고 4kg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장부라든지 수첩 뭐 이런 거 들어올리는 거고요. 가벼운 작업은 최고 8kg, 4kg 빈번히 이렇게 하고요. 보통 작업을 아무래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최고 20kg, 그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이렇게. 그래서 힘든 작업은 20kg는 빈번히 그리고 최고 40kg까지 들어 올린다. 아주 힘든 작업은요. 이렇게 40kg 이상, 20kg 이상 힘든 작업하고 똑같아요. 최고라는 말만 없어질 뿐이고요. 뭐뭐 이상만 이렇게 붙으면 되는 것이죠. 15번 아래 주어진 내용을 보고 경제활동 참가의 실무 고용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번에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는 공식은 15세 이상 인구수 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이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가 보이지 않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다르게 쓰면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세 이상 인구수가 400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취업자 수가 200이고 실업자 수가 20이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0분의 220 곱하기 100 하면 55%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단위 꼭 쓰셔야 돼요. 가능하면 여기 단위가 이렇게 1000명으로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사람도 반드시 이렇게 단위 쓰는 연습을 해 두세요. 단위 안 쓰면 틀려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단위는 안 써도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잖아요. 또 속단말로 또라이 같은 채점자 만나면은 모르니까 그냥 다 아예 그럼 트집 안 잡히기 위해서 아예 그냥 다 써 두시기 바래요. 실업률을 구하시오 했는데 실업률이라는 것은 구하는 공식이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경제활동 인구수 안 보이니까 얘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그리고 실업자 곱하기 100 이거잖아요. 그러면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하면 우리가 220 1000명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실업자가 20 1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9.1% 9.1% 요렇게 단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마시오 했으니까 가로 써놓고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고용률이라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수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 그냥 숫자 집어넣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예요. 400, 1000명이죠. 이렇게 400, 1000명분의 200, 1000명 곱하기 100이니까 50% 이렇게 계산기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것도 어떻게 계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계산기는 이렇게 두드리면 돼요. 200 나누기 400 곱하기 100 하면 이렇게 50%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쭉 주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 단위 쓰는 거 정확히 맞춰 주셔야 되고, 정확히 맞춰 주시고, 그리고 단위 쓰는 거 이렇게 다 맞춰 주세요. 다 서버로 타세요. 단위를 안 쓰면 틀린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다 풀어놓고 단위를 안 써 틀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16번 어떤 사람의 직업 적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명칭의 A 적성 검사와 B 적성 검사를 두 번 반복 실시했는데 두 검사의 점수가 차이를 보여 이 사람의 정확한 적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동일한 유형의 심리 검사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5가지를 쓰죠. 이런 경우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검사의 내용이나 난이도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에 이거 갈라서도 돼요. 첫 번째 두 검사의 내용의 차이 해놓고 두 번째 두 검사의 난이도의 차이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개수를 만들어도 돼요. 두 번째 두 검사 시행 기간의 차이로 인해서도 역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두 검사의 수행 환경 차이요. 예를 들어서 시험장 분위기 환경 차이가 첫 번째 볼 때보다 두 번째 너무 서로 소음이 심하고 막 이런 경우 그런 차이도 발생하겠죠. 응답자의 속성 변화 1차 그 A 볼 때보다 B 볼 때 이 응답자가 좀 더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좀 발전했다 라는 경우 문항의 속성 차이도 해당되고요. 문항 반응수 차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산업분류의 결정 방법 중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 굉장히 수험생들 신출문제라 어려웠던 것이에요. 우리가 2차 실기에서 신출문제 나오면 거의 손 쓸 방법 없어요. 그건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죽기 살기로 100% 완벽하게 외워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신출문제 나오면요 나도 모르고 딴 사람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신출문제는 버린다고 치시면 되고요. 대신 직상사 시험은 기출 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추가하고 5개년 기출만 100% 외워가시면 무조건 80점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생산 단위 활동 형태는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적 활동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된 산업활동은 생산된 재화나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을 말하고요.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활동 이외의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조적 활동은 주된 활동과 부차적 활동을 지원하며 회계, 운송, 구매, 창고, 수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생산 단위 활동 형태요.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적 활동. 18번 심리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 문항 제작 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쓰시오. 이거 예전에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아주 너무나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신출 문제는 역시 다름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역시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예요. 일단 예비 문항 제작 시에 고려해야 할 5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항의 적절성이요. 특정 집단에 유리하지 않도록 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항의 난이도, 수검자 수준에 따른 난이도 적절하게 구성해야 되고요. 문항의 구조와 문항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항의 동기 유발, 문항은 수검자로 하여금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항의 참신성, 기존 검사에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문항을 제시해야 하고 문항의 중립성, 특정 집단에 불쾌감을 주는 문항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강의님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